결혼식 날짜까지 정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뒤집는 한마디가 터져버립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이 결혼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집안.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욕심으로 밀어붙인 선택. 그리고 끝까지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 그 균열이 결국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과연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 걸까요? 충격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터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혼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집안. 오늘 당장 날짜를 잡자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미 한 번 망한 상견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압박이 점점 강해집니다. 회장은 집안 체면 때문에라도 결혼을 밀어붙이고, 어머니는 자존심 싸움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결국 안주인은 나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집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민준의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클로이와의 묘한 긴장,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죽은 여자의 존재. 클로이는 민준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 찾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민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한 방이었습니다. 도망치듯 결혼하려는 남자, 그리고 그걸 꿰뚫어보는 여자. 두 사람의 심리 싸움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모든 가족이 모인 상견례 자리가 다시 열립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날짜를 정하겠다는 분위기.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준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 결혼 안 합니다. 이 한마디로 집안의 체면과 욕심 그리고 억지로 이어붙이려던 모든 관계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민준은 진짜 사랑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도망친 것인지. 다음 회차는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민준의 한마디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그 한마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먼저 깨트린 건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차갑게 떨어진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꽉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이미 결심은 끝났다는 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 못합니다. 그 순간 잔을 들고 있던 회장의 손이 멈춥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 낮지만 더 무서운 목소리.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권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집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사람들 다 불러놓고 지금 장난하니? 그 순간 맞은편 어머니도 참지 않습니다. 망신은 누가 만든 건데요? 억지로 밀어붙인 건 그쪽 아니에요. 순식간에 상견례 자리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민주는 그 싸움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 그때 클로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의 시선이 한 번에 쏠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결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어머니가 클로이를 노려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클로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대체품을 찾는 거면 그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칼처럼 꽂힙니다. 민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순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됐다. 한 단어.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이건 누구도 예상 못한 결론.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여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등을 돌립니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처음으로 나온 말.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나온 진짜 말.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나오지만 이미 소문은 다 퍼져 있습니다. 상견례에서 파혼 선언.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다가옵니다. 후회해요. 짧은 질문.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니요. 단호한 한마디. 그 순간 클로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선택해야죠. 무슨 선택? 숨지 말고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라고요. 그 말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압박입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는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녀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민준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준의 집, 문이 열립니다. 들어오는 사람, 뜻밖의 인물, 죽은 줄 알았던 과거와 연결된 사람. 민준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숨지 마.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야. 민준의 선택, 클로이의 진심, 그리고 집안의 권력 싸움. 모든 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과거, 그리고 진실.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음 회차, 숨겨진 과거가 드러납니다. 클로이는 복수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클로이보다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태우였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넌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었다. 그 순간 클로이의 모든 확신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복수를 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 사실은 누군가의 실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김단희조차 그 진실을 모른 채 복수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닫혀 있어야 할 공간이 열립니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존재.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가 아델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클로이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끝까지 속일 수 있는지 살아남기 위한 게임이라는 걸.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클로이는 가장 위험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아델과의 전쟁이 열립니다. 충격입니다. 클로이는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든 사람, 바로 김단희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단희조차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복수의 시작, 그 위에는 또 다른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처음으로 단독 행동을 시작합니다. 김단희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테미바이오 지하 연구실입니다. 겉으로는 폐쇄된 공간. 하지만 내부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보안 카드를 훔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냉동 보관된 샘플들,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는 유전자 파일. 그중 하나, 백진주. 클로이의 손이 멈춥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왜 아직도 실험 대상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때 뒤에서 불이 켜집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태우입니다. 클로이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이곳에 올 걸 알고 있었던 눈빛입니다. 박태우가 말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리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넌 처음부터 여기로 오게 되어 있었어. 클로이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처음으로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느낍니다. 박태우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김단희, 그 여자도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 순간 클로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박태우는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집니다. 그 안에는 김단희 언니 김명의 사망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사망 원인, 실험 실패. 클로이는 숨이 멎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김단희의 복수. 그 시작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김단희는 클로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깁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그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클로이는 이미 선택했다. 김단희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누군가가 클로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한편, 클로이는 연구실 안에서 더 깊은 진실을 보게 됩니다. 유전자 조작 기록, 특정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는 기술, 이름 변경, 외형 변화, 기억 조작. 클로이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클로이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클로이로 만들어진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순간 또 다른 파일이 열립니다. 프로젝트명 레드펄, 붉은 진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클로이의 기억이 흔들립니다. 어릴 적 기억, 병원,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살려야 한다. 이 아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클로이는 무너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최윤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 하지만 뒤에서는 클로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클로이가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모든 판을 뒤집을 존재라는 걸. 그래서 먼저 움직입니다. 김단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속이는 거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김단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최윤아가 웃습니다. 당신이 키운 그 아이, 클로이. 그 아이 정체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단희의 심장이 멈춥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복수를 위해 만든 클로이. 하지만 그 클로이가 모든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연구실을 빠져나옵니다. 손에는 하나의 파일, 레드펄 프로젝트 전체 기록.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 누구의 계획도 따르지 않겠다고. 자신이 직접 판을 짜겠다고. 다음 날, 아델 그룹 회의실. 클로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태우 옆자리에 앉습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태미바이오를 맡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소름입니다. 백진주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지옥문을 열기 전에 그걸 막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막으려던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델가를 피로 뒤덮은 진짜 손이었습니다.
박태우가 숨긴 거짓, 박민준이 감춘 진실, 그리고 아이의 출생 기록에 묻힌 충격적인 비밀까지. 오늘은 그 모든 판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날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백진주가 친자 확인서를 꺼내드는 순간 아델과 사람들 얼굴이 한 사람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핏줄인지, 누가 가짜 후계자인지, 그리고 누가 20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며 왕좌를 지켜왔는지 오늘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도 아닙니다. 용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무너뜨리는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델가를 뒤흔드는 진짜 폭탄은 백진주의 귀환이 아니라 박태우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백진주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백진주는 복수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복수를 막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은 곧 아델가 안에 이미 누군가가 죽음을 각오한 채 칼을 들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박민준이었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다 알고도 숨기는 사람입니다. 이번 예상 스토리에서 박민준은 더 이상 흔들리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델가의 비밀 장부와 테미바이오 인수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진주를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해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박민준이 지키려 했던 대상이 진주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또 한 사람은 바로 김단희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팬픽에서는 김단희가 단순히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델가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서류도 아니고 녹음도 아닙니다. 바로 아이의 출생 기록입니다. 한 장의 기록이 아델가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왜 누구는 아이를 후계자로 만들려 하고 누구는 없애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번에 밝혀집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사생아도 아니고 후계자 싸움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출생 시간이 조작된 순간부터 모든 상속 구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것처럼 기록된 두 아이. 그런데 사실은 한 아이가 먼저 태어났고 그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는 다들 오 여사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번 팬픽에서는 더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기록을 바꾼 사람은 오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저 결과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진짜로 기록을 바꾼 사람은 병원장이 아니라 박태우 본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박태우는 처음부터 사랑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계 구도를 설계하기 위해 사랑을 연기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사라져야 하는지, 누가 아델가의 이름을 이어받고 누가 그림자처럼 버려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박태우의 계산에 없던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진주였습니다. 그 여자는 죽지 않았고 더 놀랍게도 기억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속았습니다. 백진주는 기억을 잃은 척했고 겁먹은 척했고 사랑에 기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델가 내부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던 거죠. 그 연기의 시작은 병원에서부터였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언니가 마지막 순간 누구를 보고 두려워했는지, 진주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시신이 사라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사람은 오여사도 아니고 최삼식도 아니고 최윤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무기력해 보였던 본처.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 것처럼 보였던 그 여자가 사실은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번 팬픽에서 박 회장은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오랫동안 박태우의 외도와 계략을 참고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때가 오면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 왕좌를 빼앗긴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관을 찾으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 회장은 진주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 가치가 있는 말로 봅니다. 진주 역시 박 회장을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하죠. 두 여자가 손을 잡는 순간 아델가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맹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박 회장이 먼저 접근합니다. 진주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너도 빼앗겼고 나도 빼앗겼다고. 그 한마디에 진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손잡을 때 더 무서워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한 번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델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은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진주는 박 회장의 제안을 받는 척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주는 박민준을 따로 불러냅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이제 진실을 말하라고 차갑게 몰아붙입니다. 박민준은 더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는 태미바이오 인수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 회사 안에는 신약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말하죠. 그건 바로 유전자 데이터였습니다. 아델가는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친자 확인과 상속 방어 자료를 비밀리에 모아왔습니다. 태미바이오는 그 작업을 위장하기 위한 껍데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박태우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착한 이유는 단순히 아들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피가 아니면 절대 왕좌를 넘기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버린 사람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단순히 불륜과 배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델가를 통째로 날려버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사랑이 아니라 혈통전쟁이 됩니다. 최윤아도 달라집니다. 이번 팬픽에서 윤아는 철없는 악녀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살아온 걸 알고 완전히 뒤집힙니다. 윤아는 처음엔 백진주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민준의 마음을 빼앗았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윤아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버릴 말로 키워왔다는 걸요. 이 장면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윤아가 서랍 안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결혼도 사랑도 다 가짜였고 딸의 미래조차 거래 조건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당한 만큼 갚겠다고. 바로 그때부터 윤아는 아군도 적군도 아닌 변수로 바뀝니다. 이 캐릭터가 살아나면 이야기 정말 세집니다. 한편 김단희는 언니의 이름으로 살면서 점점 더 무너집니다. 복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그녀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언니를 대신 사는 거냐? 아니면 언니를 핑계로 내 인생까지 버리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이 이번 18회 이후 핵심 감정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누군가 파고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클로이입니다. 여기서 또 완전히 다른 전개로 갑니다. 클로이는 백진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백진주를 찾아내기 위해 아델가에 들어온 제3의 인물입니다. 모두가 클로이를 보며 백진주를 떠올렸죠.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는 의도적으로 백진주와 닮은 얼굴과 말투를 연출해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델가 안에 숨어있는 진짜 살인범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범인은 죽은 사람보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더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 즉 클로이는 미끼였습니다. 누군가를 낚기 위해 던져진 살아있는 함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함정에 가장 먼저 걸려든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박태우가 아닙니다. 박민준도 아닙니다. 오여사도 아닙니다. 바로 최삼식입니다. 늘 비겁하고 흔들리기만 하던 그 남자가 클로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삼식은 살인을 계획한 인물이 아니라 사고가 조작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해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침묵으로 살아남아온 거죠. 그는 살해자는 아니지만 공범입니다. 말하지 않은 죄가 결국 사람을 가장 비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순간이 옵니다. 클로이는 최삼식을 따로 만나 묻습니다. 그날 본 걸 말하라고. 그러자 최삼식은 처음엔 또 발뺌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날 블랙박스를 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최삼식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거든요. 블랙박스를 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딸 최윤아였다는 걸요. 여기서 진짜 미친 반전이 나옵니다. 윤아는 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고를 덮으라는 엄마 말만 믿고 움직였던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걸 안 순간 윤아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백진주를 찾아갑니다. 여기 장면이 정말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윤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지만 진주는 윤아를 바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다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갚고 싶다면 범인이 시킨 대로 움직인 그날 밤 누가 마지막 전화를 했는지 말하라고.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다들 예상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박태우도 아니고 오여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판이 뒤집히죠. 그러면 시청자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박 회장은 누구 편이냐? 진주 편이냐? 아니면 자기 편밖에 없는 거냐? 제 생각엔 이 전개가 제일 재밌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녀는 아델가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되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누구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주를 도와주다가도 뒤에서 아이를 빼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캐릭터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박민주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진주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끌어내리면 자기 존재도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삶 자체가 죄 위에 세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결국 민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남을 것인가? 진주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민준이 예상 밖 선택을 합니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아델가를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 피가 필요하다면 그 피부터 끊어내겠다고. 이 한마디에 박태우가 처음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박태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실 가장 약한 곳은 자기 피를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민준의 선언은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이죠.
그래서 박태우는 마지막 수를 둡니다.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아이를 말이죠. 그 아이만 손에 넣으면 출생 기록도 상속 구도도 유전자 데이터도 전부 자기 마음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 집안 전체가 전쟁터가 됩니다. 진주는 아이를 숨기고, 김단희는 진짜 증거를 찾아 움직이고, 유나는 자기 죄를 고백할지 말지 갈등합니다. 박 회장은 겉으로는 아이를 보호하자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이를 쥐고 판을 흔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민주는 자기 손으로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엽니다. 그 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진도 아니고 유서도 아닙니다. 낡은 진주 목걸이 하나와 오래된 초음파 사진 한 장입니다. 그 초음파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가 이상합니다. 아이의 임신 주수와 공식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의 출생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최종 반전이 터집니다. 모두가 후계자라고 믿었던 아이가 실은 아델가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암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싸움이 허상이 되어버리죠. 누구를 위해 그렇게 죽고 죽였나? 누구를 왕좌에 앉히려고 그렇게 피를 흘렸나? 결국 욕망이 만든 허상이 사람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이 지점에서 진주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닙니다. 모든 거짓을 세상에 까발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진주는 기자들 앞에 섭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아주 차분하게 말하죠. 저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여도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델가의 가장 오래된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박태우 얼굴을 잡습니다. 오 여사는 숨이 멎은 표정이고 박 회장은 아무 표정 없이 진주를 바라봅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있고 유나는 오열하고 김단희는 아이를 꼭 안고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진주가 꺼내든 것은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친자 확인 결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화면이 꺼집니다. 결과서 내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차에서 진짜 지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친자이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설계자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백진주는 과연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말한 대로 괴물이 되어버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팬픽 방향이 훨씬 세다고 봅니다. 단순한 불륜 복수극이 아니라 혈통 조작, 상속 전쟁, 가짜 후계자, 숨겨진 설계자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특히 박 회장을 조용한 최종 보스로 끌어올리는 전개, 그리고 클로이를 백진주가 아닌 미끼로 쓰는 설정.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이야기 밀도가 확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주가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판을 읽고 판을 뒤집는 인물로 커지거든요. 다음 회차 예상은 더 무섭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친자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누군가가 회견장을 정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아이가 사라집니다.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바닥에 진주 한 알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진주를 집어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민준입니다. 그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시청자들이 소름 돋게 되는 거죠. 민준이 아이를 숨긴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지키려 한 건지, 그 순간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엔딩 직전, 박 회장이 혼자 미소 짓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라고 말하면서요. 여기서 끝내면 다음 화 무조건 궁금해집니다. 복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붉은 진주는 이제 단순히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왔고 누가 누구의 피를 훔쳐 왕좌에 올랐느냐의 싸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진실이 살아 돌아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웃는 사람은 가장 늦게 울게 될 겁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아이를 데려간 진짜 인물, 박 회장의 숨겨둔 마지막 계약서, 그리고 박태우가 20년 동안 덮어온 친자 비밀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름입니다. 백진주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지옥문을 열기 전에 그걸 막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막으려던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델가를 피로 뒤덮은 진짜 손이었습니다. 박태우가 숨긴 거짓, 박민준이 감춘 진실, 그리고 아이의 출생 기록에 묻힌 충격적인 비밀까지. 오늘은 그 모든 판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날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백진주가 친자 확인서를 꺼내드는 순간 아델과 사람들 얼굴이 한 사람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핏줄인지, 누가 가짜 후계자인지, 그리고 누가 20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며 왕좌를 지켜왔는지 오늘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도 아닙니다. 용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무너뜨리는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